들어볼 이야기는 대구에서 정수기 쓰는 사람 치고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다. 대구의 정수기 영어박 박수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지금 렌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총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행복렌탈 대표 박수현입니다. 자, 렌탈 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가전, 가구 같은 것들을 일시불 판매라든지 렌탈을 통해서 상담해드리고 판매를 하는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전제품을 판매도 하고 렌탈도 하는. 네. 가전제품은 어떤 품목을 취급하시는 거죠? 진짜 없는 게 없을 정도인데 뭐 정수기부터 시작을 해서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뭐 에어컨, TV, 뭐 공기청정기, 침대, 소파 진짜 사람 빼고 다 있어요. 아, 가구도 다 하시고? 네, 가전 가구를 그래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빼고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집안의 살림을 차릴 때 네. 본인한테 얘기하면 그냥 제가 뭐 싹 집안에 해주는 다 컨설팅. 그 정도 수준이네. 네. 그러면요. 어떤 한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고 네. 다양한 네, 브랜드들을 모든 본인이 브랜드 다 있어요. 다. 삼성, LG, 뭐 쿠쿠, 뭐 정원아이스, 뭐 현대, 뭐 없는 브랜드 없어요. 말 그대로 이름이 총판이잖아요. 없는 브랜드 없이 모든 브랜드 제품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사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대구에서 가전 가구 렌탈 쪽에서 네. 굉장히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유명했죠? 본인만의 강점,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정도 위치까지 왔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건데 열심히 하는 거, 정확한 거, 그 빠른 거는 기본인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편의점, 그러니까 24시간 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낮 없고 평일, 주말 이런 거 없이 항상 일만 생각하고 일만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기면서 지금의 제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회사명이 행복렌탈? 행복한 총각 렌탈. 행복한 총각 렌탈. 네. 총각이시니까 총각이라서 결혼하시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바뀌어야죠. 어. 보고 싶네요. 행복한 총각 렌탈만의 장점. 일단은 접근성인데 저희 고객들이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거를 집안에서 결정권자는 결혼하셔서 아시겠지만 남편에게 없어요. 맞아요. 아내가 거의 주도를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남편이 이거 하고 싶다 한다고 바로 못 결정. 돈은 남편이 내지만 맞아요. 네, 최종 승인은 아내가 하는 것처럼 거의 주 고객이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근데 여성분들에게 접근을 하기에 뭐 팀장입니다, 뭐 이사입니다, 대표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총각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일단 접근성에서 벽이 없어요. 처음. 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좀 끌리는데 이런 느낌을 주고 저희 행복 렌탈 같은 경우는 대표인 제가 상담은 기본이고 설치나 관리까지 다 해드리기 때문에 다른 좀 대리점 같은 데보다는 좀 더 고객님들과 신뢰도를 쌓으면서 고객님들 제품 이용하시는데 좀 좋은 조건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턴키 혹은 뭐 논스톱 이런 개념으로 네네. 빠르게 진행이 되고 바로 제가 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실수도 안 나요. 네. 실수도 안 네. 나고. 밑에 맡기면은 실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것도 자잘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좀 꼼꼼한 사람이어야 돼요. 밑에 사람이 있어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인이 좀 그렇게 성격이 좀 네.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인가요? 원래도 좀 그런 성격이었고 실수를 하면 또 저희는 이제 바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손해가 나타나 보니까 그렇죠. 또 다 제가 하고 있고 제가 하는 게 또 고객님들이 좀 더 신뢰하더라고요.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긴 고객님 같은 경우도 보통 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요. 보통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와도 저도 콜센터로 연락을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대신 고객님들은 콜센터라는 약간 기계적인 데보다는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면서 신뢰를 이미 얻었다는 거고 그게 저도 이제 고객님들 일을 대신 해주면서 고객님들과 좀 더 사이를 돈독하게 이어가는 거죠.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네. 막 콜센터, 아, 그런 특히 거 또 ARS 이런 거 네.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못하세요. 그냥 빨리 오라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 그런 대처 능력이 좋으니까. 네, 당연하죠. 원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가 2년 전부터 네.
독립을 하셨잖아요. 네네, 맞죠. 독립을 해서 혼자 일을 하고 계신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혹시 또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뭐 엄청 많죠. 아무래도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떤 회사든지 간에 분명히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절이 들으면 중이 떠나야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떠나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적 갈등을 하는 중에 또 여기저기서 오퍼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좀 정의라는 게 있었어요. 뭐 이직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저의 멘토셨던 분이 계세요. 서승현 팀장님이라고 네네. 여성분이신데 저를 뽑아주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 진짜 그분의 역할이 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저의 정신적 멘토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보다 먼저 개인 사정으로 좀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없고 뭐 정도 없다 보니까 그분이 나가시고 거의 바로 저도 퇴사를 하고 지금 총판센터를 차려서 지금의 전문입니다. 특히 뭐 회사와의 큰 불화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 네. 다 서로의 입장에서도 그걸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야 그렇죠. 뭐 복지라든지 수수료적인 부분이었고 회사에서도 당연히 회사 이익을 또 추구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2년 정도 독립된 사업체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뭐 수입은 좀 어떠신가요? 회사 나이보다 훨씬 있어요. 아, 훨씬 좋습니까? 2배 이상 차이 나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뭐 독립을 무조건 해야 되네 이거를 보니까. 그 이유도 알고 있었는데 음. 또 정 때문에 좀 더 다니다가 이제는 현실을 깨닫고 돈만을 쫓으면 안 되지만 살다 보니까 돈을 쫓아가야 되더라고. 사실 뭐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다. 뭐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다한 것 같아요. 다예요. 네. 솔직히 다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돈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2배 이상의 차이를 할 정도면 그게 사실 맞는 거고 네. 그러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하고 네. 지금 혼자 근무하실 때하고 네. 수입 어떻게 다른 거죠? 회사 다닐 때 제일 적게 받은 게 첫 달이었어요. 입사하고 첫 달에 다 잘 못하니까 네네. 노하우도 없고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일을 했는데 2개를 판매를 했는데 그때 그 2개도 심지어 하나는 친구 어머니 하나는 전에 알바하던 가게 전문자 그러니까 제 힘으로 한 건 없어요 사실상. 어쨌든 첫 달이니까 뭐 다 그렇죠. 네, 2건을 했는데 정수기 2개를 판매했는데 2건 하면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한 건당 한 20만 원 정도 해서 두 건은 40만 원 정도? 네. 그거보다 좀 더 낮았어요. 세금도 떼거든요. 29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사 다닐 때는 수입 구조 자체가 뭐 네. 기본급이나 이런 거 없이 오로지 있어요. 기본급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있긴 그냥 주지 않아요. 일정 회사에서 정한 건수를 채워야 기본급이 나와요. 그때 당시엔 2건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만 29만 원 받았죠. 그래서 제일 적게 받은 거는 29만 원이었고 회사에 제일 많이 받은 거는 100건을 좀 넘게 판매한 적이 있어요. 100건을요? 제일 잘했을 때. 한 달 안에? 한 달에. 네. 와. 이것저것 다 터졌죠. 뭐 방문 판매도 잘 됐고 소개도 많이 나오고 지인들도 막 오고 여러 가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났죠. 그래서 100건이요? 100건을 넣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또 분기 딸이라고 해서 저희는 영업사원들 분기에 또 인센티브를 받긴 해요. 그때는 이제 매출로만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이야, 3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고. 엄청 자랑했죠 그때는. 그리고 본인 말로는 사실 방금 뭐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얘기하는데 네. 그거 사실은 뭐 본인이 겸손하다 하는 얘기고 감사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저는 거거든요. 근데 운도 사실. 실력이라 생각해요.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도 겪고 지금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네. 운도 좀 실력이 있어야 따라온다 생각해요. 지금 그러면 혼자서 일을 하실 때는 그런 거 없이 오롯이 다 그냥 판매되는 족족 수수료를 매겨서 쓰시는 월급 거고. 기본급 같은 게 없어요. 대신 건당 수수료가 좀 더 높아요. 조금 높고. 네, 회사 소속일 때는 회사에서 떼가는 게 있으니까 좀 더. 근데 지금은 오직 개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네네. 그 온전히 거의 다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세금도 내셔야 될 거고 엄청 많이 내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언제 처음 이 멘탈 일을 시작하셨죠? 처음 시작한 거는 26살에 제가 전문대학교를 나왔는데 네네. 졸업을 하고 구직 활동을 하던 중에 사람인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력서를 올려놨어요. 취업을 하려고. 근데 코웨이에서 처음에 먼저 연락이 왔어요. 영업 관리자를 뽑는데요. 면접을 보고 싶다고 하길래 알겠다 하고 좀 알아봤더니 거의 판매직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갔어요. 왜냐 면접 보는 것 자체도 기회고 연습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때 당시는 20대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영업에도 좀 관심이 있었고 근데 실패를 하더라도 제가 나이가 어리고 저없는 패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걸 하면 된다는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를 봤어요. 그렇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얼마든지 네, 있는 거죠. 나중에 나이 들면 좀 힘들겠지만 맞아. 그때야 뭘 해도 될 나이기 때문에 네네. 열정도 가득했고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고 바로 합격을 했죠. 26살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첫 직장이에요.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일은 아예 안 해보셨고 완전히 첫 일을 아니요, 하신 게 그건 아니고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미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집이 뭐 잘 사는 집안이 좀 아니다 보니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적성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휴학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남들은 여행 가고 이러는 동안 저는 온갖 일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뭐 PC방부터 시작해서 뭐 헬스장, 뭐 노래방, 술집, 음식점, 카페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나마 해답이었던 게 서비스업이 좀 적성이 맞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 사람을 만나는 일과 응대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고 근데 하나의 단점이 서비스업을 하게 되면 주말이 없잖아요 사실. 없죠. 네, 주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했는데 주말 있는 서비스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좀 사장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에 대해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대학 전공은 혹시 뭘로 하셨는지? 저는 기획과로 나왔고요. 완전히 다른 완전 건데. 다르죠. 네, 기획과 나와서 지금 뭐 이러는데 전혀 도움 안 되고요. 근데 전공을 살리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저 또한 학교를 다니면서 이거를 왜 하나 싶을 정도로 전공에 대한 흥미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포기하고 다른 길로 왔던 게 저는 신의 한 수예요. 본인은 어쨌든 이 영업으로서 어느 정도 경지를 이뤘으니까 네. 본인만의 영업 노하우가 있다면 일단 영업 노하우는 굉장히 중요가 많은데 여기까지 말씀을 해드리면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좀 고쳐야 돼요. 자신을 굽히는 자세로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를 깔고 가야 되고 제가 몰라도 확신이 있어요. 영업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이 말을 좀 업어버리거나 뭐 고객이 질문을 했을 때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 뭐 몰라도 일단은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담을 하면 계약을 많이 할 수 있고 결론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요. 다른 분야보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주 고객층이 있으시겠지만 성별에 따라서 혹은 나이에 따라서 여러 계층의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많죠. 다양한 그 고객들마다 다 다르게 또 영업을 다 달라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람마다 상대 대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뭐 간단하게 뭐 좀 분류를 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은 20대, 20, 30대 제일 많아요. 20대 고객은 저랑 거의 친구거나 또래예요. 그래서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요. 살짝 저는 영업할 때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한 편인데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그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요. 이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좀 표정이 좋고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준다 하면은 저는 반말도 좀 섞으면서 상담 분위기라는 게 무거우면 안 돼요. 그리고 20대랑은 상담을 할 때 상담 시간이 30분이 걸렸다 치면은 제품 얘기는 5분밖에 안 돼요. 25분은 떠드는 거예요. 친밀감을 그렇죠. 뭐 조성하기 드라마 위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건덕잖아 물릴 때까지 드라마 얘기 뭐 신랑을 같이 까도 돼. 아니 결혼 안 하신 분이라면 뭐 자기 잘 나갔을 때 뭐 그런 이제 진짜 서로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그럼 정수기 싹 내밀면 고객이 웃고 있다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20대는 그렇게 다루고 있고 30대는 거의 주부죠. 네, 좀 현실적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이 좀 따지는 분이 많으신데 근데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 분한테는 조금 절대 틈을 안 보이려고 해요. 좀 전문적인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고 40대 분들은 뭐 좀 많이 없기는 한데 약간 20대, 30대 좀 섞어서 하는 편이고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아들 보려고 들어가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 나이기도 하고 60대 분들은 저보다 좀 더 어린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른들 앞에서 아는 척하면 또 재수없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고객님이 더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저보다 더 오래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제가 들어가는 것보다 뭐 팀장입니다, 대표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런 게 아니라 좀 아들로서 친근감 있게 좀 접근하는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인트를 집어낸다거나 그 상황에 필요한 거, 중요한 것들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벽을 무너뜨리는 게 저는 고객만의 그 특징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저만의 좀 영업 방법이라 생각해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네네.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에서 빠르게 대치를 해야 돼요. 딱 앉았을 때 고객 손을 봤을 때 너 네일을 했다. 그럼 바로 네일 얘기를 하는 거고 고객 옷을 봤는데 강아지 털이 있어요. 그럼 바로 저는 고양이 키우지만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사진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강아지는 아닌데 그러면서 고객한테 강아지 얘기 또 해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게 고객이 예를 들어서 정수기가 필요해서 문의가 왔는데 동물 얘기를 하다가 공기청정기 이런 식으로 또 묶어 파는 것도 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긴 하시네요. 하다 보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진 않았어요.